스포츠의 숭고한 정신이 빛나야 할 결승선. 그 영광의 순간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2.195km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순간,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송출되었습니다. 환호와 박수 대신 비명과 고통, 그리고 의혹으로 얼룩진 마라톤 결승선의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 짧은 찰나, 감독과 선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감독의 해명과 선수의 고백은 이토록 완벽하게 엇갈리는 것일까요? 오늘 트렌드 바람은 단순한 성추행 의혹을 넘어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어둠을 파헤칩니다. 사건은 수많은 인파와 카메라가 집중된 국제마라톤 대회 결승선에서 벌어졌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 선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닌 김환기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에 잡힌 그 장면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감독은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 선수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문제는 그 손의 위치와 강도였습니다. 감독의 손은 선수의 가슴과 명치 부위를 향했고 화면 속 선수는 보호받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통과 당혹감, 그리고 벗어나고자 하는 필사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선수를 앞에서 가슴 부위에 손이 가면서 확 낚아채는 게 잘못된 행동인지 감독이 모른다는 걸 이해하라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라면 누가 저럴까요? 라는 분노 섞인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딱 봐도 감독님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굳이 저 정도로 안아야 하나?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나요? 라는 노골적인 비판까지 쏟아지며 국민신문고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환기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 통과 후 갑자기 앞으로 쏠려 넘어지려 했고 이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팔이 명치 쪽에 닿아 통증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선수 본인도 아파서 무의식적으로 뿌리친 것이라고 말했다며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린 것처럼 그리고 선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한 것처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감독의 말만 듣는다면 이는 선수를 보호하려다 생긴 우발적인 해프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던 피해 당사자 이수민 선수가 입을 열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장문의 입장문은 감독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폭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수민 선수는 감독의 주장과는 달리 그날의 기억을 극심한 통증과 구속감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수민 선수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핵심은 성적 의도가 아니라 경기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완주 후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옆에서 갑자기 매우 강한 힘으로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과 명치 부위에 강한 통증이 있었고 팔이 압박된 채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구속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보호를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통제와 압박을 위한 무력의 행사였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감독의 사후 대처였습니다. 김환기 감독은 언론의 선수도 무의식적으로 뿌리친 것이라 말했다며 마치 사과를 받고 화해한 것처럼 인터뷰했지만 이수민 선수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사과나 인정이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기 직후 그녀는 감독에게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강한 접촉으로 통증이 있었고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고통스러워 뿌리친 동작이 감독에게 불편했다면 죄송하다고 예의를 갖춰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은 사과 없이 말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선수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기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수민 선수는 현재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을 만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 통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폭로에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팀 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전후로 일부 소통 방식과 지시가 선수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대회 준비와 계약 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느낀 적도 있어 관련 문제는 시청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나쁜 손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감독과 선수 사이의 위계적인 권력관계, 즉 갑질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단순히 신체 접촉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묵인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도 이 정도라면 카메라가 없는 훈련장이나 숙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감독이 잘못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댓글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대변합니다. 이수민 선수는 입장문 마지막에 가슴 아픈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시합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로서 이런 해명문을 직접 올리는 일 자체가 매우 힘들었다며 혹시 모를 불이익으로 돌아올까 두렵고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도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선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 잔혹한 상황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감독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라는 명분이 선수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독의 손길이 격려가 아닌 폭력이 되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스포츠 정신은 훼손됩니다. 감독의 해명과 선수의 폭로, 두 진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중계 화면에 찍힌 선수의 일그러진 표정과 그녀가 느낀 구속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감독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전히 체육계에 만연한 상명하복의 문화, 선수를 지도자의 소유물로 여기는 구시대적인 인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가 빚어낸 참사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당국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날 결승선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압박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 가려져 있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는 결국 어둠을 걷어냅니다. 이수민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스포츠 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의 과도한 스킨십, 과연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이 충격적인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진실을 파헤치는 트렌드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